세계 곳곳의 기후 소식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기후 리포트.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오늘이 55회 지구의 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4월 22일. 예, 그래서 소등하는 날 네. 이렇게도 알려져 있고 오늘의 기후 딱 끝나는 밤 8시부터 10분간 10분 동안. 공식적인 전국 곳곳에서 소등 행사가 펼쳐지죠. 오늘 같은 날 오늘의 기후 제작진이 아주 색다른 탐사 조사를 해봤습니다. 어떤 탐사 조사를 저 모르게 하셨을까요? 과연 뜻밖의 대선을 치르게 된 대한민국 아하. 대선 주자들은 오늘 지구의 날 어떤 메시지를 어떻게 내고 있을까? 아, 진짜 궁금하네요. 왜냐하면 지구의 날이 이제 세계적인 행사가 됐잖아요. 그렇죠. 70년에 미국으로 시작해서 이제 얼스데이라는 이름으로 세계화됐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정부 청사를 비롯해서 뭐 부산 광안대교, 수원 화성행궁 뭐 이런 곳곳의 주요 건축물 공공기관들이 10분간 소등 행사에 참여를 하는데 네. 과연 우리의 대선 주자들은 아무리 바쁘지만 어떤 지구의 날 메시지를 내고 있을까? 일단 대선 주자들의 SNS 소통 창구로 일반화된 페이스북을 설정을 해봤습니다. 네. 조사 매체로. 네. 또 조사 대상은 오늘 4월 22일 지구의 날 현재 대선, 경선 출마를 공식화한 후보들로 국민의힘 경선 후보자 8인,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자 3인, 소수정당 5인 이렇게 총 16인의 메시지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우선 지구의 날 메시지 유무는 조사 대상이 된 후보들을 간단히 보면 국민의힘 나경원, 양향자, 안철수, 홍준표, 김문수, 이철우, 유정복, 한동훈 경선 후보.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김경수, 이재명 경선 후보. 또 민주당 김재현 후보. 진보당이요? 예, 네. 진보당 김재현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정의당 권영국 경선 후보, 한상균 경선 후보, 또 자유통일당 전광훈 후보. 16명을 4월 22일 13시 기준으로 메시지를 확인을 했고요. 네. 15시에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예. 방송 들어오기 1시간 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16명 중 딱 한 명만 지구의 날 메시지를 냈습니다. 어느 분이시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였습니다. 저는 한동훈, 김재현, 이준석 이런 분들은 좀 차별화 전략으로 메시지를 냈을 만한데 안 냈네요. 네, 더구나 그 김동연 경기도지사. 그 김동연 경기도지사 예. 이분은 정말 사실상 지구의 날 2년 전부터 정치인들 중에서 제일 예. 먼저 메시지 냈던 그래서 분인데. 어떻게 된 거지 하면서 다시 한번 3번을 확인을 했거든요. 예. 혹시나 몰라서 소수정당 같은 경우는 정당 페이스북까지 다 뒤졌는데 일단 한 분만 발표를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런 내용을 메시지를 했습니다. 크게 3가지 환경 공약을 냈는데요. 네. 첫 번째 온실가스 감축으로 기후 악당 국가라는 오명을 받겠다. 네. 그러니까 2030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 대한민국을 탈플라스틱 선도 국가로 만들겠다. 말 그대로 알맹이만 팔아서 쓰레기 줄이는 알맹 상점 같은 순환경제 거점 인프라를 지원하겠다. 또 중장기적으로 바이오 플라스틱 산업을 전략 육성하고 소비자 수리권 보장으로 생활 속의 자원순환 경제를 만들겠다. 네. 또 미세먼지 정책과 한반도 생물 다양성 회복 정책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의 언급된 알맹 상점 네. 공동 대표가 오마이뉴스에 인터뷰를 바로 했더라고요. 반응에 대해서. 네, 네. 내용 자체는 나쁘지 않고 좋았지만 아쉬움이 있다면 네. 기후 정책이 더 이상 환경 정책이 아니라 경제 주요 정책이 정책으로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네, 네, 다른 네. 후보들 포함해서 이제 다른 후보들도 경제 하시는데 기후가 곧 경제인데 여기서 언급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바람을 언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도 바이오 플라스틱 산업 육성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네. 물론 지구의 날 메시지를 뭐 내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그 후보에 기후 환경 정책이 없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겠죠. 그렇죠. 사실 선두주자는 김동연 후보였을지도 모르니까. 네. 그리고 작금의 경선 과정 매우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외 상황일 수 있고요. 캠프 일손이 부족할 수도 예, 있고. 하지만 16명의 대선 어쨌든 후보들의 메시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느낀 게 있습니다. 네. 장애인의 날 또는 이번 교황 서거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입장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네.
여야 모든 후보들이 임무와 추모하고 있는 프란체스코 교황 선종에 경우는 대해서. 네. 사실 지구의 날 메시지를 평소에 실천해 왔잖아요, 교황께서. 그렇죠. 그렇죠. 오늘 여는 말에서도 진행자께서 언급하셨듯이 10년 전이죠. 딱 2015년 찬미 받으소서 교황 회칙에 이렇게 말했죠. 지구는 우리 공통의 집입니다. 우리는 돌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런 날에 16분 모두 어떻든 입장을 내고 또 기후환경 공약이든 아니면 그것이 경제 공약이든 또는 복지 공약이든 어쨌든 기후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공약으로 받아들일 그날까지 시민들과 또 언론들의 역할이 크지 않을까 하는 거를 느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교황이 이제 선종을 하셨는데 교황 생전에 유지를 받던 바티칸이 오늘 55회 지구의 날을 앞두고 지구의 날 행사를 70년부터 주도해온 비영리 단체 미국의 earthday.org라고 하는데 단체인데요. 이 비영리 재단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해서 제가 그 내용 일부를 읽어드릴까 합니다. 네. 저는 프란체스코 교황의 인사말을 지구의 날 행사에 전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전략과 정책을 실행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 자리에서 저는 교황께서 하신 회칙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구절로 돌아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업화 이후의 인류는 역사상 가장 무책임한 시대로 기억될지 모르지만 21세기 초의 인류는 그 중대한 책임을 관대하게 떠맡은 것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찬미 받으소서 165항 중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의 메시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광준 PD였습니다.